네, 오늘 클래스 미팅 22번째 시간이고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렉처 노트 13번 라플라스 트랜스폼 부분, 그 다음에 14는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이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부터 보자고요. x of t라는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거였죠? 여기다 e to the minus st dt 해서 t에 대해서 이제 다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인티그런드를 잘 보면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는 없어지니까 이 s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캐피탈 X of s 이렇게 쓰겠어요. 여기서 s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고, 이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캐피탈 X라는 것은 이제 도메인이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함수를 쓸 때 예를 들면 뭐 f 뭐 r into r 이렇게 하면 이게 도메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시하고 화살표를 하면 도메인이 이 the set of all complex numbers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이 어떤 s에 대해서는 모든 컴플렉스 넘버가 있을 텐데, 컴플렉스 플레인, 리얼 오브 s, 이미지너리 오브 s가 있을 때 이 모든 s 플레인 상에서 이 값이 다 수렴하지 않고 어떤 s 값에서만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그 s 값들의 집합을 reason of converge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캐피탈 X라는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의 정의 구역인 거죠. 그래서 이 캐피탈 X of S와 ROC를 다 스피시파이 해야지, 안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f of x가 x제곱이고 g of x가 x제곱일 때, 우리 고등학교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f of x는 x가 non negative에서만 정의가 되고 g of x는 x가 negative에서만 정의가 된다고 할 때 이 알지브라익 매핑 룰 x제곱이라는 것이 같다고 해서 이 두 함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f와 g는 정의구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일종의 멘탈 모델 리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된 이런 이상한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게 이거예요. x1 of t가 e to the at ut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보통 마이너스를 쓰고 a를 양수로 잡아요. 그 다음에 x2 of t는 요 엑스포넌트는 똑같아요. 엑스포넌트는 똑같고 디렉션이 반대쪽이고 여기 앞에 네거티브 사인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금 a는 양수라고 합시다. 이 경우. 그럼 그래프가 대충 그려지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로다가 이렇게 제로다가 퉁 튀었다가 쭉 이렇게 디케이 하는 거고, 이쪽이 x축이면 이게 오리진이고 이쪽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될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둘 다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요 마이너스 at면 요 s 자리에 마이너스 a잖아요. 그래서 s 플레인 상에서는 요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요 마이너스 a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네, a가 양수니까 이 오른쪽이 전체예요. 전체. 이게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경우는 똑같은 a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패럴렐하게 긋고는 요 리전의 이 RO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시그널이 분명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는데, 그렇잖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 알지브라익 매핑 룰 자체는 동일해요. 그런데 정의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알지브라익 매핑 룰, 특히 레셔널 펑션들이 자주 나올 텐데 요게 같다고 해서 같은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요걸 잘 알아야지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게 이해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학적으로 이러하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LCCDE를 다룰 텐데 보통 우리는 Initial Rest Condition을 주죠. 왜냐하면 Physically Meaningful한 미분 방정식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코잘하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요 X2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 non-causal signal, 얘는 그냥 자동으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그젬플을 봅시다. 이 이그젬플을 보면 이 x of t라는 시그널이 e to the minus b의 절대값 t예요. 그러니까 even 펑션이죠. 그래서 b가 양수면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decay하고 이런 시그널이 되죠. 반면에 이제 b가 음수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 다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시그널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겠죠. 이 두 시그널 중에서 absolutely integrable 한 거는 어느 거죠? absolutely integrable 한 거는 위에 거죠. 절대값 취해서 하면 고등학교 때 이런 exponential function 이런 거 적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 경우는 b가 0이면 yes고 b가 음수면 no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리에 플랜처럴 센스가 아니라 후리에 트랜스폼 센스로 보면 얘는 후리에 트랜스포머블 하고 이 경우는 후리에 트랜스포머블 하고 얘는 not 후리에 트랜스포머블 한 거예요. 그런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지 이제 보자는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을 그냥 막 할 수도 있고 위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잖아요. 여기 이제 요게 굉장히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e to the minus at ut.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to the minus at u of minus t.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시그널이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그 시그널이 우리가 잘 아는 시그널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트릭을 써요. 여기서 코자란 부분과 즉 오른쪽 right hand side 쪽에 나타나는 부분과 left hand side 쪽에 나타나는 걸로 쪼개서 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of t를 어때요? x of t를 이게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 시그널이죠. b가 양수 t가 양수면 이게 절대값 t가 t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음수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되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e to the minus bt ut에 대해서 먼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s가 마이너스 b 라는 것을 다시 쓰면 s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분모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그래서 1 over s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어떻다고요? 요 엑스포넌트에서 t를 뗀 부분 마이너스 b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마이너스 b라는 게 있으면 앞에서 우리가 a라고 했었나요? 잠깐만요. 좀 헷갈리는데 네, 여기가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a를 양으로 잡았고 네. 음수라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 right sided 시그널이라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네거티브일 때는 앞에 네거티브를 붙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네, 마이너스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b니까 s 마이너스 b가 분모에 나오고 그 다음에 left sided 시그널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b라면은 b의 왼쪽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 얘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와 얘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교차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교차를 하죠? 지금처럼
b가 양수이면 여기서 원점을 포함하면서 right half plane, 그 다음에 원점을 포함하면서 left half plane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b가 양수면은 region of convergence가 이렇게 스트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답이 뭐예요?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업을 하냐 그러면 b가 양수일 때는 yes가 되겠죠. 네. b가 음수이면 뭐라고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가 음수이면 요 left hand side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왼쪽이죠. 그렇죠? 네. b가 음수니까 여기가 b잖아요. 네.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는 여기서 마이너스 b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첫 번째 텀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수렴하고 두 번째 텀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수렴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f of x가 x 제곱인데 x는 이게 null set이죠. empty set이죠. empty set. 공집합이에요. x 도메인이. 그 다음에 g of x는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x는 공집합에 속해요. 자, 이 두 함수는 뭐 어떤 함수예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함수는 매핑 룰인데 도메인이 없어요. 도메인이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경우에는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x 오브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b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b분의 1이고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empty set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공집합이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매핑 룰이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걸 끌어내는데 b가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도메인이 empty set이면 거기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b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매핑 룰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도 간혹 이렇게 해요.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 프로퍼티들을 보고 있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퍼티들을 볼 텐데 앞서 프로퍼티들을 복습할 겸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프로퍼티는 뭐였냐면은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어떻다고요?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 그러니까 s는 j 오메가라는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패럴렐한 라인들의 유니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적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적분이 수렴한다는 것은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말과 if and only if라고 했어요. 그것은 증명하지 않아요. 이 과목에서는 기초 해석학에 들어가면 나와요. 증명이. 그래서 그 식을 잘 써보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는데 이게 수렴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S에서. 그러면 얘의 절대값을 취해서 이게 컨버지 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는 순간에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놨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X 오브 T의 e to the 마이너스 시그마 T의 절대값에 dt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메가에 무관한 거예요. 어떤 한 점에서 요 점이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속하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패럴렐한 이 직선 S 플레인 상의 직선 상에서는 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항상 수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항상 레셔널 매핑 룰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셔널로 가질 때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워낙 많고 유용하기 때문에 레셔널로 할 때 그 다음에 폴 제로를 정의를 해요. 폴 제로를 앞에서 했었죠. 어때요? 레셔널이라고 하니까 이런 꼴이 되잖아요. 디노미네이터 분모 그 다음에 뉴머레이터 분자가 각각 S의 폴리노미알인데 그렇죠?
denominator 캐피탈 D of S의 루트를 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S 값을 그 루트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S 값에 그 루트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면서 뭐 무한대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정의되지 않죠. 근데 그 근처에서는 이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 캐피탈 X의 값이 막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뾰족 솟은 막대기 같다. 폴 뒤에 그림이 실제 나와요. 그래서 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뉴머레이터 n of s의 루트 그 루트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n of s가 제로니까 절대값 x of s도 0이죠. 그래서 거긴 제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폴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당연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폴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한대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매핑 룰이 레셔널일 때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그 어떤 폴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시그널이 모든 리얼 값에서 어떤 함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떤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만 파이나이트한 값들을 가질 때 그때는 독특하게도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인타이어 S 플레인이다. 그 다음에 right sided일 때는 right sided고 그 다음에 어떤 시그마 제로에서 어떤 시그마 제로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한다고 하면 그 오른쪽도 다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한다.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그젬플은 어떻게 들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그젬플 있잖아요. e to the atut x of t는 이 이그젬플을 생각하세요. 이게 워낙 유명한 이그젬플이라고 했죠. 요 a 자리에 리얼이라고 합시다. a가 뭐 리얼이 아니라도 돼요. 근데 뭐 a라고 하면 a 해서 요 오른쪽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이 포함되면 0 오른쪽도 다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of t가 left sided면 주의할 것은 코잘 시그널은 right 시그널이지만 right sided 시그널이지만 right sided라고 반드시 코잘은 아니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on 코잘, 뭐 안티 코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left sided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시그마 제로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하면 그것을 경계로 왼쪽도 left half plane도 다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two-sided고 양쪽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그마 제로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하면 어떻다고요? 예,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그 시그마 제로를 관통하는 라인을 포함하는 어떤 스트립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스트립을 포함한다. 한쪽으로 뻥 뚫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트립을 포함한다. 이건 이제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이그젬플을 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both sided죠. two sided 시그널이고 b가 양수일 때를 보니까 스트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0에서는 s equal 0에서 수렴하나요? 수렴하죠. 적분이 각각. 그래서 말이 맞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요거죠. 7번 프로퍼티부터 7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니라 특별히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셔널일 때 얘기하고 있어요. 레셔널일 때. 8번에서도 레셔널일 때. 레셔널일 때는 폴 제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폴 제로라는 개념이. 그래서 레셔널일 때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말할 때 폴 제로 말을 꼭 해요. 앞에서도 어때요? 레셔널이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폴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캐피탈 X of S가 즉 어떤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셔널이면 ROC는 bounded by poles or extends to infin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폴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X가 폴이에요. X가 제로가 제로고 우리가 S 플레인에 마킹할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폴이 두 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오른쪽 폴 오른쪽에 있죠. 또는 요 같은 위치라고 해봐요. 같은 위치라도 되고 다른데도. 그 다음에 왼쪽 폴 왼쪽에 있고 또는 요 양쪽 폴로 바운드 되어 있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였어요? 폴을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전체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폴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쪽 이것도 안 되죠.
얘가 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과 거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일반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region of convergence가 imaginary axis, 즉 j 오메가 s equals j 오메가 라인을 포함하면 그 후리에 플란차랄이 아니라 후리에 트랜스폼 센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할 때 어떻게 됐어요? x of t에 e to the minus st 이렇게 되는데 s 자리에 시그마 날리고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이 0이죠. 지금 이것이 적분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absolutely integration 했을 때 absolute value를 취하고 이게 finite 해야지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당연하죠. j 오메가 x를 포함해야지 되죠. 위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어느 이그젬플, 요 이그젬플. 예. 후리에 트랜스폼업을 b가 양수일 때는 했고 음수일 때는 안 됐죠. 자, b가 양수일 때 reason of convergence가 imaginary axis s equal j 오메가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죠. 그래서 딱딱 다 말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그젬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퀴즈에서도 뭐 당연히 나올 거고 한번 봅시다. 어떤 건가? 자, 이건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어떤 시그널 x of t를 여기 빠져 있어요. 어떤 시그널 x of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핑 룰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런 꼴이 됐어요. 레셔널로 나왔죠. 레셔널 첫 번째. 예. 그런데 이 문제에서 reason of convergence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reason of convergence를 주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그널을 구해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이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 레셔널일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매핑 룰이 레셔널로 나올 때 뭐 폴 이런 거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폴의 위치를 표시해 보자고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s니까 당연히 s equals 2와 s equals 네거티브 1에서 폴이 있고 뭐 제로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로는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에 있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region of convergence는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레셔널일 대로 하면 bounded by poles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폴로 그 다음에 세로로 스트립이니까 결국은 이제 region of convergence가 1번이거나 region of convergence가 2번이거나 region of convergence가 요 3번이거나 밖에 없어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region of convergence로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뭐죠? 네. s equals 마이너스 1의 폴이 있기 때문이죠. 2번과 3번을 region of convergence로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또 다른 폴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번, 3번을 region of convergence로 포함할 수 있나요? 되나요? 1번, 3번을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하나하나 해보는데 먼저 이렇게 나눴어요. 어떻게 하냐면 타임 도메인상에서 x가 right sided다 이렇게 했어요. right sided. right sided면 어떤 게 있었죠? right sided면 어떤 걸 경계로 오른쪽이 전부다. 오른쪽이 전부 region of convergence죠. 그러면 가능한 게 뭐가 되겠어요? 가능한 게 이렇게 되면 어떤 걸 경계로 오른쪽인데 얘가 안 되죠. 폴이 있으니까. 이 폴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3번밖에 없어요. region of convergence가 가능한 게. x가 right sided라고 하는 순간 3번밖에 없어요. x가 left sided라고 하는 순간 1번 리즌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of t가 후리에 트랜스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후리에 트랜스폼을 가질 때는 당연히 이미지널 x를 포함하니까 요 리즌이 될 텐데 그럼 both sided면 어떻게 되겠느냐? both sided면 그때는 뭐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죠. 쪽에서.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다음 노트고요.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안 했나요?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여기는
요거까지 해서 끝을 냈어요. 예. 그렇습니까?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보스 사이드 두면은 뭐 겹치는 거 없으니까 안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렇거든요. 얘 기준으로 있잖아요. 얘 기준으로 오른쪽이거나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얘를 그러면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s 플러스 1 플러스 s 마이너스 2에서 여기 a, b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a와 b가 어떻게 되죠? 다시 통분을 해보면 a 마이너스 2a b, b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b가 1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어떻게 되나요? 3a는 마이너스 2에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b는 3분의 5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5.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런 꼴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보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e to the 마이너스 t ut거나 3분의 2에 e to the 마이너스 t u over 마이너스 t인데 요거 또는 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하고 나면 요런 꼴의 매핑 룰을 주는 것은 right sided거나 left sided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쪽은 3분의 5에 e to the 2t ut거나 맞아요? 네, 마이너스 3분의 5에 e to the 2t u of 마이너스 t인데 그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조합이 딱 나오죠. 그냥 네 가지 조합 중에서 사실 요게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보스 사이디드인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리즌 오브 컨버전스를 갖는 게 요걸 걸 갖고요. 보면은 이거 and 이거거든. or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1번, 3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1이거나 3이거나 2거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조합 중에서 요 한 가지가 라플래스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은 저 한 가지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 뭐 right sided, left sided라고 했는데 이 right sided라는 얘기는 얘도 right sided고 얘도 right sided고 맞아요? left sided는 얘도 left sided고 얘도 left sided고 그 다음에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돼 있을 때는 잘 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right sided고 얘가 left sided고 해서 both sided가 될 거예요. 말이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요 조합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요 조합은. 네. 자, 이제 렉처 노트 14번을 봅시다. 진도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좀 배우고 있는데 좀 더 이그젬플들을 볼 텐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란 걸 배우고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렉처 노트 14번의 한 절반보다 조금 더는 여전히 시그널의 어떤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뭐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LTI 시스템 LTI 시스템 관련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인버스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여기서 이제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리에 트랜스폼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 오브 t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얘는 이렇게 써야죠. s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에서 이밸류에이션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x of t times e to the 마이너스 시그마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뒤집어 보겠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시그널은 그렇잖아요. 요 시그널 여기 뭐 후리에 트랜스폼 할 때 그대로죠. 1 over 2파이에 그렇잖아요. 캐피탈 X 오브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의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 이게 바로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의 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써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 보면 여기서 얘는 오메가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오메가에 대한 적분 맞아요? 오메가에 대해서만 적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그냥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일단 보니까 이게 t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옮기자고요. 그래서 x of t를 다시 써보니까 후리에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다시 s로 바뀌죠. 이렇게 s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그마는 사실은 어때요? 이 적분 변수랑 상관이 없죠.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 보면 지금 트릭이 좀 있는데 여기에 보면 e to the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라고 돼 있지만 이게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메가에 대해서만 적분하는데 편의상 여기 s로 바꿀 수 있도록 이걸 넘긴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는 픽스하고 생각하면 ds는 dj 오메가 또는 jd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치환을 또 하겠어요. d 오메가를 여기 나오는 식들을 이제 하나하나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 ds는 jd 오메가니까 d 오메가는 j분의 1 ds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1 over 2파이랑 결합돼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오메가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라고 쓰고 무한대는 오메가가 무한대니까 요 입장에서 보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고 이제 요거는 캐피탈 X 오브 S로 바뀌었고 여기는 e to the st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 이렇게 넘어가면서 칸투어 인티그랄이 등장하는 거예요. 칸투어.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그 공학 수학에 나오죠. 공학 수학 책에 나오고 또는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뭐 책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그마를 고정하면 어떤 이게 S, 리얼 S, 이미지너리 S인데 어떤 시그마를 여기 고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이 선상에서 그렇잖아요. 저 무한대에서 이렇게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칸투어 인티그레이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위에 바깥쪽을 삥 그리면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해를 못해도 돼요. 이 과목에서는. 왜냐하면 안 쓰여요. 너무 땡큐죠. 하지만 이 식 자체는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식 자체는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 오퍼레이션들, 특히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거 할 때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 식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 식은 어떻게 보면 뭐 신티시스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1 over 2파이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CTFT를 이제 다시 합성해 내는 거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요거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J가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컨투어 인티그럴로 바뀌고 컴플렉스 인타이어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이게 2파이 J가 되고요. 요 자리가 그냥 S로 바뀌고 요 자리가 ST, DS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얘가 여기 있고 그렇죠? 다만 J가 나왔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레이트 라인 상에서의 적분이고 이거는 칸투어 인티그랄 이렇게 되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정의고 우리는 이거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데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impulse response조차도 레셔널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하고 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우리에게. 거기다가 우리는 입력 또한 아무 시그널이나 쓰지 않고 웬만하면 아까 봤던 그 right sided 또는 left sided exponential function들 또는 그게 뭐 타임 t의 n승 뭐 이렇게 곱해진 그런 놈들만 주로 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말 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는데 우리는 레셔널에 대해서만 다루거나 또 하나는 요 익스포넨셜이에요. 요것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가 s의 폴리노미얼인 것 또는 e to the s 캐피탈 T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딜레이를 다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x of t라는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캐피탈 X일 때 캐피탈 T만큼 딜레이를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사실 너무 간단해서 증명할 것도 없는데 그냥 치환하면 되죠. 치환하면 그러니까 얘를 y of t라고 놓고요. y of s를 구해요.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죠? y of t에 e to the minus st를 곱하고 dt를 곱하면 되는데 s of t가 y of t가 x of t 마이너스 캐피탈 T였어요. 그럼 우리 하는 수법이 뭐예요? 여기 t 마이너스 캐피탈 T로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st가 또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dt고. 그래서 보니까 요렇게가 x of s고 요 녀석이 e to the minus st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딜레이를 주는 것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딜레이를 주는 것까지는. 딜레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를 LCCD로 구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티 코잘이잖아요.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려고 해도 절반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네거티브 타임에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딜레이를 주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를 하는 거라서 시그널이 디스토션은 전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딜레이는 어쨌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경우에 다시 레셔널일 때는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이 아주 막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2번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그젠플이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이 부분을 어떤 x1 of s라고 하면 x1을 t만큼 시프트 시킨 게 x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아까 봤던 거 또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어디 갔나 했어요. 분명히 수업 준비할 때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이 녀석인데 어떤 시그널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그 매핑 룰이 이렇게 됐어요. 아까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폴이 각각 2와 마이너스 1에 있고 제로가 마이너스 3에 있어요. 그랬더니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면 아까 제가 스몰 ab를 했지만 리틀 ab를 마이너스 3분의 2와 3분의 5가 됐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런 꼴의 매핑 룰을 내는 시그널은 그 익스포넨셜이죠. 원 사이디드 익스포넨셜이면서 라이트 사이디드거나 레프트 사이디드 인 것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네 개 중에서 어때요? 리슨 오브 컨버전스가 empty set이 아닌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여기도 다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나갈게요. 오늘 진도 나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레프트일 때, 그렇죠? 둘 다 right일 때, two sided면서 후리에 트랜스폼업을 한 그 j 오메가 s를 포함하는 경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버스 트랜스폼이 매우 간단했죠. 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들을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후리에 트랜스폼과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가지죠. 왜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스페셜 케이스가 후리에 트랜스폼이잖아요. 근데 또는 거꾸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어떤 시그널에다가 e to the 마이너스 시그마 t를 곱해서. 그래서 리니어리티가 당연히 성립해요. 인티그랄 트랜스폼 종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시그널 두 개가 합일 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리니어리티는 매핑 룰에 대한 리니어리티인데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뭐냐면 at least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개런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at least 인터섹션은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섹션은. 그 인터섹션 상에서는 어때요? 얘도 이렇게 인버스 트랜스폼이 되고 얘도 트랜스폼이 되죠.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섹션만큼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요. 그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어요. 어떤 익스포넨셜. 근데 그러면 레셔널 펑션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통분을 해요. 그러면 분자 분모가 뭐 예를 들면 s 플러스 a들이 다 캔슬이 돼요. 그렇게 되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인터섹션보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폴 제로 캔슬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너무 익스트림하게 잡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x1과 x2가 둘 다 e to the minus t u of t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음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of t는 어떻게 되죠? a x1 of t 더하기 b x2 of t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를 같게 놨잖아요.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사실 더하면 얼마예요? 제로죠. 제로. 그렇죠? 제로 시그널은 어때요? 제로 시그널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로 for all s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s 값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제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은 어때요? 요 녀석과 각각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같은데 얘들이 인타이어가 아닐 수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마이너스 1 오른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와 이 녀석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 인터섹션은 당연히 똑같은 이 녀석인데 전체 리즌 오브 컨버전스를 봤더니 어때요? 인타이어 플레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캔슬이냐 할지 모르는데 폴리노미얼 상에서 이렇게 캔슬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잼플은 너무 익스트림한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프트인데 타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타임 시프트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of t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타임 시프트한 요 녀석은 어떻게 되겠느냐인데 자세히 보면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를 이것 자체는 모든 finite s에 대해서 finite 하죠. 이 텀은 절대값 e to the st를 하면 어때요? e to the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되죠.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니까 이게 finite 하잖아요.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물론 무한대로 가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모든 컴플렉스 넘버 s에 대해서 즉 모든 리얼 넘버 시그마에 대해서 finite 하니까 얘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그젬플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어떤 y 오브 s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2 오른쪽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y 오브 t가 뭐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 해보면 되겠어요. 답은 이제 t가 캐피탈 T가 특별히 마이너스 3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요 경우니까 이런 이그젬플이 되겠어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도 기억은 해놔라. 우리는 잘 쓰진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와요. 자, 봅시다. 우리는 이 미분기를 다루길 원해요. 왜냐하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타나는 코잘 LTI 시스템을 많이 다루고 그러니까 설계하고 분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LCCD with initial rest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코잘 CT LTI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D는 디퍼런셜이에요.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기가 중요한데 미분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인버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을 써놨는데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칸토어 인티그랄 그 직전에 있던 우리가 요까지는 유도할 수 있는 그 식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플러스 j 인피니티, 시그마 마이너스 j 인피니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한 거예요. x를. 그래서 여기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요 t에 대해서 상관없죠. t 상관없죠. t 상관없고 여기 e to the st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s 타임즈 e to the st가 되는데 이렇게 ds.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시그널을 dx of t dt를 우리가 y of t라고 정의하면 이게 y of t는 1 over 2pi j의 시그마 마이너스 j 인피니티 시그마 플러스 j 인피니티 y of s e to the st ds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뭘 뜻하냐면은 결국은 미분하면 어때요? 미분하면 x라는 시그널을 미분하면 y라는 시그널이 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캐피탈 y of s는 미분한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미분하기 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기가 요 앞에 s를 곱한 것과 같아요. 이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비슷하죠. s를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y of j 오메가는 j 오메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 이거 우리 많이 본 거죠.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제로 캔슬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더 나올 텐데, 이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여러 텀들이 있을 때 각각의 그 리즌 오브 각각의 텀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의 교집합보다 더 큰 것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폴제로 캔슬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적분기는 어때요? 적분기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뭐죠? u of t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u of t는 이제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한번 해볼까요? u of t에 e to the minus st에 dt 그다음에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되잖아요. 캐피탈 u of s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어때요? u of t는 없어지고 그렇죠? 0에서 무한대 e to the minus st dt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비록 엑스포넌트가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 있지만 그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s분의 1에 e to the minus st에 우리 고등학교 때 스퀘어 브래킷 썼던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s가 그렇죠. 원점 그 j 오메가 x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s분의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다르게 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x of t가 e to the minus at ut고 a가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0이다가 이렇게 해서 디케이를 하는데 이 a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a를 0으로 보내면 a가 0이 되면 여기 1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a를 아주 작게 잡았을 때 0으로 보내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고 있잖아요.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플러스 a분의 1이고 지금 a가 양수니까 어떤 마이너스 a 오른쪽인데 a를 점점 작게 하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j 오메가 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는 0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s분의 1로 가고 얘는 right half plane이 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트릭이에요. 유사한 트릭.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좋은 게 뭐냐면은 미분기는 어때요? 미분기를 통과하고 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가 붙고 적분기를 통과하고 나면 s분의 1이 붙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알지브라익 매핑 룰 자체는.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 미분이죠.
U of t 미분하면 델타 of t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위에서는 reason of convergence, 식의 알제브라ik 매핑 룰이 s분의 1이고 reason of convergence가 right half plane이에요. 자, 그런데 디렉 델타는 어떻게 돼요? 디렉 델타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디렉 델타를 허용 안 하는 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다음에 허용 안 하겠다고 했어요. 디렉 델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디렉 델타는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델타 오브 t에 e to the minus st dt 하면은 t에 대해서는 이거 없어지고, 그쵸? 그냥 shifting property에 의해서 t에 0 넣은 거네. 1. 그러니까 모든 s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s에, for all s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이에요. 1. reason of convergence는 entire plane이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미분을 하면은 s가 붙는데 reason of convergence는 어떻게 되느냐? 네. x of s의 reason of convergence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xample이 더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미분을 하면 s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매핑 룰이 s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s가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분모 기준으로 하면 원점은 폴이고 분자 기준으로 하면 원점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캔슬이 일어나면서 넓어진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중근일 때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걔가 캐피탈 x of s라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갖는다고 합시다. 예.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이너스 t를 곱해요. 여기다가. 그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놀랍게도 미분이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것도 사실 정의를 쓰면 돼요. 정의를. 예. 그래서 어디서 한번 해볼까요? 예.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기서 시작할까요? 예. 그래서 x of t에 e to the minus st dt 한 다음에 양변을 s로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s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t가 튀어나오죠. 아, 되네.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그냥 썼더니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미분은 타임을 곱하는데 마이너스 타임을 곱하는구나. 네거티브 t를 곱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때요? 인버스 트랜스폼과 굉장히 유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라플라스 트랜스폼 모양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듀얼러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자세히 보세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미분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s를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아니라 s 도메인 상에서. 여기서는 s 도메인 상에서의 미분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t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t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의 모양을 잘 보면 하나는 e to the st고 하나는 e to the minus st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던 그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할 때 중근 나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런 걸 했었어요. 여러분은 물론 s가 아니라 x였죠. x 플러스 a분의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네거티브 여기 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x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되죠.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시그널이 뭐였죠? 이 시그널이 e to the minus atut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때요? S 도메인 상에서 미분한 거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s 플러스 t가 곱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던 그 시그널들 집합 있잖아요. right-sided exponential, left-sided exponential. 그 엑스포넌트에는 어때요? 그 a가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어요. 제가 리얼만 자꾸 했지만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가보면 저게 a가 어떤 컴플렉스 넘버면 그것과 칸주기신 게 항상 페어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분기, 적분기 이런 거 써서 할 때는 뭐예요? 다 코에피션트가 리얼 넘버지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펀더멘탈 디어렘 오브 엘지브라에 의해서 리얼, 그러니까 실계수
다항식의 근은 실수이거나 켤레 복소근이다라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실수 얘기만 했지만 복소수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기본적인 right sided, left sided exponential에 time t를 곱한 것.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ut가 그런 걸 다 없애주죠. 그 다음에 exponential은 t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디케이 시킬 수 있죠. 얘가 양수면.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요 시그널을 트랜스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이용하면 이제 3중근, 4중근 할 때 어떻게 될지도 금방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슨 오브 컨버전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요게 팩터가 두 개잖아요. t와 요 녀석.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녀석은 어때요? 마이너스 a 오른쪽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도 해보면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의하고 특별히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셔널 펑션 오브 s가 되는 것들 위주로 했어요. 물론 그게 아닌 것도 있었죠. 딜레이를 주는 것, e to the minus s 캐피탈 t 나오는 것도 있었고 중근인 것 따라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그런 right sided, left sided exponential에 t가 곱해진 것, t의 제곱이 곱해진 것, t의 n승이 곱해진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 본연의 이 과목의 목적에 맞게 시스템과 함께 생각을 하겠어요.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 그런데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특히 인버스 트랜스폼이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만 다룰 것 같아요? 예, 이 LTI 시스템이 어때요? LCCDE,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타난 녀석들만 주로 다룰 거예요. 하지만 제너럴한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성립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이 항상 보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뇌 속에 알고 있는 것을 딱 서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서치를 해서 딱 비교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나름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력에 대해서 기억력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과거에 자기가 배웠던 정보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 배운 게 다 지워져 있으면 오늘 뭘 가르치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억력만 테스트하면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단지 기억해서 그래 비슷한 게 있었어가 아니라 비교를 해서 그렇잖아요. 어디가 같고 커머넬러티, 어디가 다르고 디퍼런스를 찾아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특히 오버랩을 최대한 많게 만들면 그 디퍼런스가 조금이 되잖아요. 물론 크리티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작은 두개골 안에 엄청난 지식처럼 보이지만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해보자고요. 자,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어떤 거였죠? y of t는 impulse response, convolved with input 이렇게 되는데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output 푸리에 트랜스폼은 input 푸리에 트랜스폼 곱하기 frequency response, 즉 impulse response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어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frequency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컨볼루션 프로퍼티였어요. 물론 이게 컨볼루션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 우리 LTI 시스템을 다루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이름을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붙였는데 놀랍게도 이런 게 성립돼요.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 보면 어떻게 되냐? 요게 성립한다는 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건 우리한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팩터링 한다 그랬잖아요. LCCDE로 나타나는 CT-LTI 코잘 CT-LTI 시스템은 레셔널 펑션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prod of H sub I of S 이렇게 몇 개로 쪼갤 수 있죠. L개의 곱으로. 그런데 이 각각은 first order 또는 second order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first order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 s 플러스 a분의 1 이런 꼴이고요. second order는 s 제곱 더하기 뭐 bs 더하기 c분의 1 꼴이에요. 여기서 a, b, c는 다 리얼 넘버고, 물론 이제 앞에 여기 코에피션트 뭐 붙을 수 있어요. 상수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주어진 것을 어때요? 분자를 분모로 롱 디비전을 해서 차수를 낮게 만들고 나면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힌트를 이미 줬죠. 이렇게 하면 시리얼 캐스케이드 한 걸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그때 증명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푸리에 트랜스폼일 때는 이게 듀얼리티 때문에 어떤 게 있었죠? 예, 이게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이 아니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났잖아요. 물론 앞에 1 over 2파이가 있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이 무슨 S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이 둘 다 1변수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잘 기억해 보면 알겠지만 트랜스폼은 1변수에 대한 건데 t에 대한, 인버스 트랜스폼은 사실은 그러니까 리얼 넘버, 이미지너리 넘버에서 2D 인티그레이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걸 우리가 2D 컨볼루션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말한 컨볼루션 인티그랄은 다 원 디멘셔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S는 어떻게 보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니까 이거 2D 컨볼루션 안 배웠잖아요. 근데 2D 컨볼루션을 배우고 나도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뭐예요?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통신이어서 모듈레이션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낮은 영역의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는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안테나를 통해서 EM 웨이브로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안테나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야지 이피션트하게 에너지를 방사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모듈레이션을 해요.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은 반송파에다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해서 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송파의 주파수 근처에 다 시그널이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AM이라고 했죠. 그냥 바로 그 시그널에다가 코사인 2파이 어떤 FT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GHz로 하면은 한 파장이 1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도 이 정도 사이즈면 되고 방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어때요? 그 조금 전에 말했듯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시프트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코사인이 두 개의 디렉 델타로 돼 있으니까 타임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디렉 델타 Y 컨볼루션이 되거든요.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그래서 자꾸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통신쟁이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모듈레이션 할 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인데 지난번에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시그널이 있을 때 여기다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임펄스 트레인의 높이가 이제 계속 달라지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꾸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상에서 이게 곱이잖아요. 곱. 그래서 이것도 뭐 잘 안 돼서 통신쟁이들 커뮤니케이션스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기억을 하세요. 근데 제어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게 너무너무 편하니까. 언스테이블 시스템도 다룰 수 있고 뭐 이러니까요.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 컨볼루션 프로퍼티에서 지금 알지브라익 매핑 룰은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기억해야 될 게 뭐죠? 리전 오브 컨버전스죠. 그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at least 인터섹션 오브 각각의 ROC. 그러니까 인터섹션은 반드시 어때요? 각각이 수렴하니까 곱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근데 또 폴제로 캔슬레이션 때문에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오버랩이 없으면 오버랩이 없으면은 이제 empty가 될 수 있죠. 이것도 웃겨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OC가 그 공집합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 이그젬플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건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당연히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A가 B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노 오버랩이면 ROC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잖아요. 근데 공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펑션은 뭐였죠?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어요. 우리 초반에 나왔었죠. 맞습니까? 이 시스템 펑션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을 다루니까 우리 임펄스 리스판스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시스템 펑션,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 시스템을 fully characterize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할 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그젬플을 볼 텐데, 자, 먼저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뭐였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absolutely integrable 한 거였죠. 그러니까 바로 요거예요. 요거. 타임 도메인 상에서 스테이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게 if and only if는 뭐였어요? if and only if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다 했잖아요. 그 플랜처럴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센스 말고 그렇죠? 근데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다는 것은 어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입장에서 보면 S 플레인 상에서 인타이어 S 플레인 상에서 ROC가 얘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안 한지를 이제 그 ROC만 딱 보고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JωX가 ROC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했었어요. 비슷한 걸. 그때는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었어요. x of s는 예를 들면 s-a분의 1 이렇게 되는 first order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 magnitude와 phase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거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이제 a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코사인 네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1D에서 1D 펑션으로 그냥 생각하고 S를 J오메가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죠. 1D 펑션으로 할 게 아니라 이 S 플레인 상에서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때는 물론 DT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은 CT 시스템이고. 그래서 한번 얘를 보고 싶은데 그 전에 얘부터 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좀 이상한 시그널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시그널이든 시스템이든 레셔널이면 이게 레셔널이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1분의 S-N이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죠. 이것도 이제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임의의 S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 밸류도 펑션이에요. x1이 어떤 ROC, C에 속한 ROC로부터 C로의 매핑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해야죠. ROC 내에서는 그렇죠. 그럼 어떤 S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S1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겠어요. 얘를 x1 of S1.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S1인데 요 뺄셈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오리진이라고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이냐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이냐인데 A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자,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돼요? 얘의 매그니튜드는 요 값이 매그니튜드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앵글은 잠깐만요.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S 자리에 S1을 넣어야죠. S1-A죠. 그러니까 A에서 S1. 죄송합니다.
A에서 S1을 바라봤을 때 요 길이가 매그니튜드고 요 각이 그렇죠? S를 원점이라고 봤을 때 요 각이 예, 앵글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지난번에 봤던 것과 유사한데 그때는 DT였어요. 근데 CT라고 하면 이것도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후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특히 S플레인 상에서도 요 이미지너리 엑시스 상에 있는 어떤 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러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x of J 오메가는 매그니튜드 바로 취하지 않고 대입하면 J 오메가 빼기 A 이렇게 돼요. 참고로 여기가 A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A로부터 J 오메가까지의 요 방향 벡터라고 할 수 컴플렉스 넘버니까 요거죠, 요거. 자, 그런데 오메가를 우리가 쭉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오메가가 제로일 때 여기 있죠. 그러면 매그니튜드가 요만하죠. 그래서 오메가가 증가하면 매그니튜드가 커지죠. 그렇죠? 오메가가 감소해도 매그니튜드가 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그니튜드는 분모가 작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하면은 크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그니튜드가. 아, 이거는 로우 패스 프로퍼티를 갖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 앵글은 어떻게 되느냐? A를 기준으로 얘를 보는데 이게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매그니튜드 오브 x 오브 j 오메가고 이게 앵글 오브 x 오브 j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커지면 어때요? 0에서 0이다가 쭉 증가하죠. 0에서 0이다가 쭉 증가하는데 어때요? 이게 무한대로 가봤자 2분의 파이로 수렴하죠. 90도로.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놓고 예를 들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든가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면 훨씬 쉬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고 분모가 퍼스트 오더 폴리노미얼인데 여기서는 분자가 퍼스트 오더 폴리노미얼인 걸로 먼저 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자, 퍼스트 오더 시스템인데 퍼스트 오더 폴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퍼스트 오더인데 어때요? 예, 분모가 퍼스트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폴, 정확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이그젬플이죠. 맞습니까? 이 이그젬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igher order rational Laplace transfor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하는 얘기지만 이제 팩터링을 할 수 있죠. x를 팩터링을 하고 나서 어때요? 이 전체의 예를 들면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각각에 대해서 어때요? S를 J 오메가 상에서 쭉 바꾸면서 요 폴 위치에서 제로 위치에서 거리 재가지고 그 분모에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알 수가 있죠. 특히 앵글은 어때요? 앵글은 썸으로 매우 잘 나타나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first order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펑션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말했지만 우리는 s 플러스 a분의 1, s 마이너스 a분의 1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여기 타우가 s에 곱해져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같은 값인 타우로 나누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거는 1 over 타우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그 다음에 잠깐 right sided로 해야 되나 left sided right sided로 할 때는 어때요? 리즈너블 컨버전스가 right sided면 되는데 left sided로 하면 앞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야 되는데 다행히 right sided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이 시스템은 코잘 LTI 시스템이구나. 네.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스텝 리스판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폴 제로 플러스를 그리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폴 하나밖에 없죠. 폴 하나 있어요. 폴이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있고 타우가 우리는 양수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판스 매그니튜드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그 다음에 페이즈 리스판스를 보고 싶은데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S equal J 오메가 S 이밸류에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분모에 있으니까 점점 감소해서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되고 이것을 이제 세마이 로그 y로 그리는 거예요. 또는 20 로그 베이스 10 오브로 하면서 여기서는 세마이 로그 x로 그랬네요. 여기 앵글을 그러니까 로그 플롯이죠. 일종의. 그랬더니 로그로 하면 어때요? 폴리노미알이 직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폴리노미알이. 그래서 큰 값이 되면 요 s분의 1이 도미넌트에서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마이너스 20 dB 근데 decade라는 게 이제 그렇죠.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게 거의 0이니까 요것만 보면 거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requency response는 말했지만 잠깐 분모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잘못 그렸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맞는데 이거 분모에 들어있으면 이게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야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얘는 맞는데 그래서 저 오른쪽만 그려서 지금 0에서부터 2파이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파이가 참 파이 오버 2로 큰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막 마음이 급해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퍼스트 오더까지 했고요. 세컨 오더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세컨 오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해요. 세컨 오더 시스템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 실계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그걸 알아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다음 시간이 제가 이제 클래스 미팅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수요일이고 월요일 날은 퀴즈가 있겠어요. 퀴즈는 제가 아니라 저희 조교 허예인 조교가 이제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똑같이 수업하듯이 할 거니까 여러분은 뭐 어디로 줌 접속을 해야 되냐 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클래스 미팅 하는 줌 아이디로 줌 주소로 들어오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4문제고 2문제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및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과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2문제 또는 3문제 지금 조교가 3문제를 만들어 왔던데 제가 2문제로 바꾸려고 해요. DT, LTI 시스템과 DTFT 이런 문제로 이제 나갈 거고 각각 20분씩 해서 여러분이 2번 업로드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시간은 시작하고 10분 후부터 40분까지 10분 후부터 30분까지 1, 2번을 업로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0분부터 50분까지 3, 4번을 업로드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잘 준비해서 퀴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